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이에요. 첫 영상으로 어떤 걸 올릴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신청한 전화영어 기간이 딱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영어 후기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영어를 시작한 지는 따지고 보자면 초중고 대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전부 다 영어에 투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알파벳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돈과 시간을 흩뿌리고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저 영어 유치원 출신이거든요. 내가 영어 유치원에서 에이스여가지고 저는 1대 1로 무대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우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온 되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지금 중국에 간 지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발효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 친구들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나 얘랑 친해지고 싶네?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 이름 뭐야? 아,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안녕?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걔네랑도 좀 친해지고 싶고, 물론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중국에서도 제가 영어를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남들에 비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왕 하기로 했을 때 저는 팍 밀고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시작하지 말고 토익 책도 조금 사보고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알아보고 수강을 해서 한 달 동안의 변화와 수강 후기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화 영어를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학원의 공부 방식이랑 되게 안 맞아요. 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편이라서 학원에서 막 숙제 내주고 과제 내주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제출하고 제출 못하면 혼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맞을 것 같은 것들 조금 추려보자면 유튜브로 공부하기, 그리고 전화 영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화 영어를 바꾸려거나 아니면 전화 영어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전화 영어의 업체는 오잉톡이라는 업체예요.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이게. 보통 다른 전화영어 업체들은 선생님이 어디 분이시네, 우리의 이런 장점 있고 막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보니까 막 20만 원 돈이 넘어가는 전화영어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었던 게 제 영어 실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너무 핫터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내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나는 일단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외국인들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게 너무 두려운데 저는 그걸 고치고 싶어서 영어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건 크게 상관없었어요. 뭐 선생님의 발음이 어떻다느니, 캐나다인이느니, 미국인이느니 뭐 이런 거 솔직히 상관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격. 그래서 저는 가격 하나 보고 이 업체를 골랐습니다. 일단 오잉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 저는 주 5회에 30분을 해가지고 77,000원을 내고 했어요. 주 5회에 30분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10분도 영어로 얘기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집에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30분이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5번이나 77,000원을 주고. 너무 싼 거예요. 보통 학원을 다니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4-5배는 가격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뱉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제를 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진짜 버벅대요. 이게 선생님이 파일을 보내주세요. 항상 수업이 끝나면. 근데 그 파일을 보면 제 말 30분 중에 한 10분을 how can I say? 막 이러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막 끙끙 앓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사실 30일이 지나도 그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그 버벅임을 다 견뎌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수업을 미룰 수가 있어요.
선생님 3번, 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수업을 조금 미루고 싶다거나 그럴 때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3번까지 수업을 미룰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한 번씩 미뤄버리면 이게 한 달이 아니에요.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크게 없었어요. 뭐 따지자면 필리핀 억양?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은 게, 물론 필리핀 영어를 비하하거나 필리핀 영어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들리는 거야, 아무렇든 상관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20회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처음 했던 제 녹음본이랑 마지막에 했던 제 녹음본이랑 이렇게 들어보는데 묘하게 억양이 선생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다려주실 때 yeah, yeah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제가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처음에 배울 때 확실히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고 댄디한 영어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필리핀 영어는 뭔가 조금 정겹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미권 쪽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횟수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 많은 요일에 최고 많은 시간을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1시간도 가능하고 뭐 2시간까지 가능했었나? 아무튼 되게 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최선은 30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라고 잡고, 되게 긴 시간이었어요. 30분은 그냥 제가 단지 영어를 못해서 단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이나 할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제 선생님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방학에 대해서, 오늘은 뭐 칼라에 대해서,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예습을 조금 해가고 보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도 있고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막 대화를 하겠어요. 제가 뭐 휴대폰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컬러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컬러, 싫어하는 컬러 뭐 이런 거에 정도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색깔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니? 뭐 이런 질문 우리 안 하잖아요, 평소 일상생활에.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료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발음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쉐도잉을 조금 했어요. 물론 이것도 한 달로는 좀 택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쫀득쫀득한 발음에서 깔끔한 발음으로 만들기까지 도움을 받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나름 되게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 공책에 다 써요. 그걸 필사하듯이 그냥 듣고 다 써요. 뭐 틀릴지언정 일단 다 써요. 근데 쓰다 보면은 들리는 대로 쓰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말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는 동안 다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걱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다 쓰고 읽어보고 제가 뭐 사전이나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다 고쳐요. 물론 선생님이 고쳐주시긴 하는데 선생님이 고쳐주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30분이나 떠들떠들 하는데 내가 틀린 게 아마 30분 중에 28분을 틀렸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중심적으로 니 진짜 이거 아니다 하는 10문장 정도만 보내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다른 것까지 다 써서 사전을 찾아보고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제 거가 물론 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문장 구성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눈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함께 했던 공부 방법은 유튜브의 디바 제시카 300문장. 이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1일차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10일차를 공부할 때 10일차를 봤는데 조회수가 그 영상의 반도 안 되는 걸 보고 끈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고요. 한 번만 훑어서 들어도 되는 건데 뭔가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봤는데 또 모르면 또 자괴감 들 것 같고 이러니까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막 그렇게 야 너 이거 외워? 이렇게 안 했는데 혼자 부담 돼가지고 안 본 게 태반이었거든요. 케이크라는 쉐도잉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어플인데
그 어플을 활용을 해서 전화영어 할 때 조금 아쉬웠던 그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 달 만에 엄청 늘진 않았죠. 당연히 뭐 아직도 비슷해요. 영어 실력은 그렇게 늘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의 영어 문장의 구조의 감을 익히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단어를 모를 뿐이지 만약에 제가 그 모든 단어들을 알고 있다면 배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언어는 단어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전화영어는 약간 저한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전화영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전화영어에서 써먹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 책을 사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어나덜 레벨. 토익은 차차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전화영어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한 달로는 택도 없다. 전화영어를 하려면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라. 전화영어는 무조건 일주일에 5번 하는 게 가장 강추. 거기다가 20분. 처음에는 가격 싼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필리핀 억양이 불호이신 분들은 영미권으로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런저런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찍고 있는데 후기를 왜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